키자마자 지금 경직돼 있는 복덕방 언니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차에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는 용기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첫 주행 영상 이후로 운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또 약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운전하고 다니면서 건물들 좀 얘기해보는 거를 할 건데, 뭐 보시다시피 제가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코스가 어떻게 되죠 오늘? 네, 도산대로를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산대로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강남의 1급지 중에 1급지가 저는 도산대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산대로를 기준으로 잠깐만요. 아니 지금 사실 설명할 게 벌써 있는데 놓쳤어요? 여기 보이는 네. 왼쪽에 국제자산운용 건물 있지? 네네. 여기가 원래 큰 정형외과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 여기 원장님께서 연로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건물이 상속으로 급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605억에 평당 2억 4천 정도에 매각이 됐어요. 자, 도산대로에 진입을 하고 진입을 있습니다. 했습니다. 네, 신사역 쪽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도산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금 촬영하는 오른쪽으로는 신사동, 그리고 이 반대편은 논현동이에요. 학동사거리 있잖아. 그 학동사거리 이후부터는 다 청담동. 그러니까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 이렇게 메인 동네를 다 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로죠. 그리고 요즘 이 신사역 인근의 대로변은 호텔, 고급 주상복합들, 그리고 고급 오피스텔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 야구 좋아해요? 제 야구 좋아해요. 네. 근데 우리 야구 하면은 생각나는 우리 전설 누가 있죠? 투수 박찬호. 아, 박찬호. 예. 박찬호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지금 여기 옆 건물이야. 그분께서 20년 전 2003년에 얼마에 매입했는지 아세요? 저 대형 건물을 73억에 매입했어요. 208평이거든? 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평당가에 이제 매입을 하셔서 건물을 부시고 신축을 하셨어, 이렇게. 그래서 한 70억 정도의 신축을 멋지게 하셨고,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 건물로 이제 신축을 해서 건물 굉장히 잘 지었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세련되게 잘 지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호가라고 하면 한 800에서 1000억 가까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거죠. 박찬호 와이프의 그 장인? 이 일본에서 부동산 아, 진짜. 재벌이래. 부동산 재벌. 그러니까 이 수완이 좀 있구나. 성수동에도 주택도 가지고 계시고, 뭐 기사 좀 찾아보니까 대전에도 또 대형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배우고 하는 분들이 결국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익숙할 수밖에 없고. 그 장인이 박찬호 한창 그 메이저리거 할 때 우리 사위는 야구에서 돈 어떻게 버냐고. 그리고 이제 도산대로의 호재 중에 하나가 신사역부터 이 도산대로를 이어서 이 영동대로로 쭉 내려가서 위례까지 이어지는 신사위례선이라고 하는 전철역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거리 곳곳에 27년이나 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사역 사거리, 을지병원 사거리, 학동 사거리, 그리고 청담 사거리, 이렇게 4개 군데의 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한 2, 3년 사이에 정말 이쪽 라인으로 거래가 정말 많이 됐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호재 같은 거는 계획 발표될 때, 그리고 삽풀 때, 그리고 준공될 때 지가 상승의 꼭지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아직 삽도 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정말 아직도 지가가 오를 이유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산대로라고 하면은 자산이 10억 있는 분이든 1000억 있는 분이든 다들 도산대로변, 뭐 강남대로변, 테헤란로 이런 대로의 멋진 건물을 사시는 것들을 꿈을 꾸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가가 잘 떨어지진 않죠. 여기 뭐 대체할 상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곳들이 잘 없죠, 정말로.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학동사거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학동사거리를 또 기준으로 해서 청담동이 되거든요. 청담동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매입할 때 강남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 서면으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러면 청담동을 사고 싶었던 매수자들이 어딜 사겠어? 당연히 이 인근인 논현동이나 신사동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로 청담동이 묶이면서 이 신사동이나 논현동의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 학동사거리예요, 우리. 네네. 지금 전면에 여기 보이는 거 있지? 바로 청담동 1번지입니다, 여러분. 청담동이라서 그래서 더 프리미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평당 4억 2천 1,010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지어지더라고요 조감도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도산대로에서 가장 큰 전광판인 지금 메인에 보이는 저 전광판 있지. 네네. 재작년에 평당 4억에 매각이 됐어요. 100평이라서 딱 400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 전광판 수입만 월에 한 2억 이상 된다고 들었어. 맞아.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죠 정말. 한 달에 1억씩 꽂히면 얼마나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저도. 최근에 매각된 사례 중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모다라고 여기 자이 옆에 있는 건물 있거든? 이 건물이 최근에 23년 실거래가 찍힌 거예요. 최근 거래 사례인데 466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평당 2억 6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과거 사례를 얘기했는데 다 4, 5억이었잖아. 그니까. 근데 저게 진짜 너무 급매로 이제 매각이 된 거죠. 저 매도자분들이 그 시행사야. 그러니까 신축을 하려고 시행을 본인들이 직접 하시기 위해서 매입을 하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폭등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게 이제 막 되면서 건설사들 뭐 PF 대출 이런 것들이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저 매도자가 매각을 결심하셨고 그때 최초 호가는 570억 정도였거든? 근데 올해 실거래 뜬 걸 보니까 466억 5천인가 이렇게 거래가 된 거야. 평당 1억이나 싸게 거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금리의 인상 때문에 급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매도자가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런 급매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장 때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때보다 더 빡센 것 같아. 왜냐면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매도자의 내고 가격은 굉장히 일시적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만 이 가격 이런 식으로 타임 세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결정하는데 고민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죠. 네, 이제 여기가 한섬 사옥인데 가장 최근 매각 사례 중에 또 하나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한섬에서 이 건물, 지금 왼쪽에 보이는 큰 건물 있죠? 이 건물이랑 뒤에 새벽집이 있어요. 그 새벽집 건물을 근데 잠깐만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당황하지 마시고. 네, 너무 당황스럽네요 지금. 영동대교를 건널 뻔했어요. 한섬에서 도산대로에 있는 건물이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랑 그리고 그 뒤에 새벽집 건물 이렇게 두 개 필지를 해서 2,400억 원으로 매입을 했어요. 뭐 워낙 매출이 좋았대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매출 1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 지금은 저 강남 쪽에 사용하고 있는 큰 사옥부터 해서 한 4개 사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사옥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랜드마크 건물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말하던 찰나에 지금 코엑스 쪽으로. 사실 그 루트의 계획은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코엑스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난 분명 유턴을 하려고 했는데 우회전을 했어요. 요즘에 시장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작년 하반기 때는 진짜 확 꼬꾸라진 느낌이었어요. 완전 얼어붙은 그런 거 있죠. 완전 얼음이어가지고 딱 얼음에 손대면 손에 붙는 그 정도의 차가움이었다면 요즘은 그래도 물기가 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만지면 물기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서 예전에 작년 말 기준으로 담보대출이 6%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5% 그리고 4%대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은행에서. 시장 금리가 조금 내려온 것도 시장에 조금 호재인 것 같고 그리고 매도자들도 어쨌든 움직이고 매수자들도 그런 매도자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금매를 잡으려고 하는 형태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거래가 작년보다 해서는 설 연휴 이후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 계약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또 시장에 영향이 조금 있겠다. 거래들을 쭉 펴놓고 보면 100억 전후야. 현금 50억 이상 들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좀 더 금매를 기다리시는 것 같고 200~300억대에서 금매들이 좀 나와도 되게 싼데도 잘 안 움직이시는 경향이 좀 있고 왜냐면 어쨌든 싸다고 해도 금리 자체가 너무 크니까 부담. 최근에 130억 정도의 호가 진행이 되다가 상속 때문에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또 이슈가 있어서 내고가 됐어요. 그것도 거의 호황객트처럼 한 몇 시간 안 돼서 매수자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가계약금 넣었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오히려 또 금매들은 빠르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 들어보니까 다 원하시는 게 금매일 텐데 네. 또 그 금매를 잡으려면 너무 순식간에 그 순번에서 끊겨버리니까 끊겨버려. 와이파이를 잘 켜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는 금매들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퍼지고, 왜냐면 이 진짜 강남에 중개법인들 너무 많고 부동산 컨설턴트들 진짜 뭐 수백 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한테만 보내도 몇백 명이 그 같은 명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중개사들과 신뢰관계를 쌓으시면서 좋은 물건을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게끔 또 세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중개사 분들도 그런 정보를 개타려고 엄청 발빠르게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한 달용 렌즈를 끼다가 원데이 렌즈 바꿨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눈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 중개사들도 이런 시장에서 정말 그 정보 싸움이거든요. 좋은 매물들을 빨리 내 손님들한테 꼭 보여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매수할 기회라고 봐요. 주택은 제가 볼 때 좀 더 떨어질 것 같아. 내년까지 보셔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주요 지역들, 서울 내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들고 움직이시는 매수자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올해 그래도 좀 매도자들이 시장에 던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볼만한 물건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실상 그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고객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지금 같은 시기에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분석해서 브리핑을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은 보여. 확실하게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가다가 먹을 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매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간략하게 한번 강남을 돌아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드라이브 하면서 이런 또 컨텐츠 처음인데. 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실까 약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우리가 좀 낮에 나왔으면 더 잘 보였을 것 같아. 맞아요. 다음번에는 낮에 한번 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저런 사실 썰풀 것들이 많은데 그동안 이제 맨날 비슷비슷한 컨텐츠들만 찍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피드백을 잘 듣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많은 관심과 사랑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